어머니, 제가 민준이 친권을 어머니께 넘겨드려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만에 걸려온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아프리카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최소 3년은 한국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저번에도 보호자 동의로 난리가 났었는데, 자꾸 민준이랑 어머님이 난처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숨죽여 울고 있을 수진이 생각에 심란해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 사진은 어디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된 거죠. 민준이가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손자가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사연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서류상 호칭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 법적인 벽, 그리고 가슴 깊이 남은 상처까지 모든 걸 뛰어넘은 한 가족의 기록이죠.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손자를 키워왔죠.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허망함, 그 공허함.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돌이 지난 작은 아이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이 함께한 10년 동안 가장 큰 시련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데도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며 거절당하고 넌 부모가 없는 아이야라는 친구의 말에 상처받은 손자의 눈물 앞에 이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그래, 법적으로도 내가 너의 엄마가 되자.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에 하나뿐인 두 번째 아들을 키우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연 듣다 보면 분명히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오늘 그 진심 어린 기록을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된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혼자 손자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혹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가족인 아들 진호와 둘이서 지냈습니다. 둘밖에 안 되는 가족이라 그런지 더욱 소중했어요. 제가 혼자 보낸 시간이 길어서일까요? 얼른 아들을 장가 보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재촉했죠. 진호는 대학 때부터 만나온 수진이라는 착한 동갑내기 친구와 26세에 결혼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딸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어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거든요.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라 더욱 예뻐 보였고, 진호한테는 항상 수진이 잘 챙겨라, 몸이 약해 보인다고 당부했습니다. 결혼 후에 수진이는 바로 임신을 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죽을 끓여 먹곤 했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태어나고 100일 잔치까지 정말 꿈 같은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진호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며 야심차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 회사는 지방 출장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면서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젊을 때 고생해야 나중에 편하지라며 오히려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아들을 말렸다면, 사고는 진호가 부산에서 대구로 가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진호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 말에 그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마치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이 다시 떠올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호의 장례식에서 수진이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갓돌이 지난 민준이를 안고 오열하는 수진이를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 제 모습이 떠올라 수진이가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저는 제가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재촉한 것도 이직을 격려한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이었으니까요. 장례 후에 수진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저와 함께 살았어요. 28살의 젊은 며느리가 갑자기 미망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저는 수진이와 민준이를 제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아들 생각에 며느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저는 일부러 수진에게 복직하라고 권유했어요. 수진이는 복직하여 일을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며 살림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정에 다녀왔지만 늘 민준이와 함께 제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재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누구야? 어떤 분인데? 친정 엄마 친구분 아들이에요. 대기업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저를 좋게 봐주신다고.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호를 생각하면 죄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민준이를 키우기엔 너무 막막하고. 수진이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속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너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민준이는 내가 키울게. 내 손자니까. 하지만 너는 여기에 갇히면 안 돼. 수진아, 나는 정말 네가 내 딸 같아서 그래.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진호를 잃고 나니 민준이가 내 전부야. 민준이만 보면 진호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민준이만큼은 내가 키우게 해줘. 그렇게 수진이는 민준이를 제게 맡기고 결혼 후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1년에 2번씩은 꼭 한국에 들어와서 민준이를 만났고 저까지 친정엄마처럼 챙겨줬어요. 수진이의 새 남편 성민이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와 한국에 같이 들어오면 잊지 않고 저를 꼭 찾아와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민준이에게도 아빠가 좋은 거 사다 줄게라며 친아버지처럼 대해줬어요. 민준이도 자연스럽게 수진이를 엄마, 성민이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5년 정도가 흘렀어요. 수진이네 부부는 약속을 지켜서 1년에 2번씩은 꼭 한국에 와서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고
저에게도 항상 선물을 챙겨왔어요. 저는 수진이를 친딸처럼, 성민이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매일 집에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가끔만 와요? 엄마 아빠가 멀리 외국에서 일하셔서 그래. 그럼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민준이는 수진이와 성민이를 친부모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였어요. 할머님은 안 되세요. 보호자가 와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세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시면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울먹이며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그래요. 나는 부모가 없는 아이래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있잖아. 그럼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데리고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가족이 같이 사는데. 그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 앉아봐.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사실은 내 진짜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내가 아기였을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래서 엄마가 새 아빠를 만나신 거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저는 진호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분이 내 진짜 아빠야. 할머니 아들이고. 민준이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혼자서 나를 키운 거예요? 응.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 민준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 수 있었거든. 그때 민준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몰라서. 뭘 미안해. 민준이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며칠 동안 민준이는 말이 없었어요. 학교에 다녀와도 방에만 들어가 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밥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혼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한 번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몰래 방을 들여다보니 진호의 사진을 꺼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언제든 내 곁에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 얘기 하고 싶을 때 해도 돼. 그렇게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나온 그날 밤,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진짜 아빠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동안 아빠를 모르고 지내서 아빠가 나 많이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민준아. 아빠는 항상 민준이 마음속에 같이 있단다. 아빠가 옆에서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민준이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단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조금씩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어른인 저보다 훨씬 빨리, 훨씬 단단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후부터 민준이는 저를 더욱 의지했어요. 수진이와 성민이가 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여전했어요. 그러던 중 3년 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프리카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최소 3년은 한국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제가 민준이 친권을 어머니께 넘겨드려도 될까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만 좋다면 나한테 민준이 친권을 넘겨줘도 돼.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무책임한 엄마였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그리고 민준이는 내가 잘 키우고 있잖아. 친권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네가 민준이 엄마인 건 변함이 없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도 민준이도 어떻게 됐을지. 얘야, 고마운 건 내가 더 많아. 민준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수진이의 동의를 받아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됐어요. 입양 절차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해요. 민준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수진이가 모든 서류에 동의해줬고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됐어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엄마 대신에 할머니가 내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엄마보다도 더 좋아요? 그 말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입양이 성립됐어요. 법적으로도 민준이의 보호자가 된 거죠. 그날 저는 민준이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할머니가 내 법적 보호자야.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할머니가 네 보호자라고 말할 수 있어. 할머니는 원래부터 내 보호자였어요. 민준이의 이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양이 성립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저 방 안가득 고요함이 맴돌고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자요?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눈이 빨개진 얼굴로 말이죠. 왜 안 자고 있어? 우리 손자.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민준이는 제 옆에 조용히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법원에서 판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솔직히 너무 떨렸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보여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요, 할머니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 가족은 할머니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도 좋고 성민 아저씨도 좋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땐 기억이 없지만 내 기억 속엔 항상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아침에 깨워주고 도시락 싸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슬플 땐 토닥여줬고 기쁠 땐 같이 웃어줬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저는 아이가 아닌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할머니 아들로 태어날게요. 그래서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항상 내가 옆에 있어줄게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 저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내 아들 진호가 간절히 보고 싶어졌어요.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아니야, 민준아. 지금 이렇게 네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 어떤 기도보다도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건넨 진심 하나로 저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어요. 그리고 작년 수진이가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더욱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는 제게 먼저 달려와 안겼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보며 말했죠. 민준아, 엄마야. 우리 민준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민준아. 엄마는 할머니께도 정말 감사해. 수진이는 남편인 성민이와 함께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진호 씨 앞으로 남긴 보험금과 집이 있잖아요. 그걸 모두 민준이 명의로 바꿀까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 새 출발하라고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요, 진호 씨 목숨과 바꾼 거라 제가 감히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제가 아닌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 모은 돈도 민준이 교육비로 보태드리고 싶어요. 수진아, 이건 마땅히 너가 써야 할. 어머니, 제가 엄마 역할을 못한 대신 이런 것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옆에 있던 성민이도 어머니, 저도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요.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착한 수진이와 성민이었어요. 저는 이 둘을 진짜 내 딸과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진호한테 다 주지 못한 사랑을 이 둘한테 보여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수진이 가족이 서울에 정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와요. 민준이도 이제는 수진이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성민이도 민준이를 친자식처럼 예뻐해 줍니다. 지난 명절에는 성민이 부모님이 저와 민준이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어 아주 소중하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 왔답니다.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죠. 할머니, 저 동생 생긴대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민준이를 무시했던 이웃집 아줌마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민준이 할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 아이가 민준이한테 공부도 배우고 인성도 배워요. 할머님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지금 민준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키도 제 어깨를 넘어섰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할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좋은 데로 모시고 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그럼 나도 여기 살면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소중한 분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민준이를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해요. 요즘은 수진이네 가족과도 정말 가족 같아요. 수진이 남편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며 곧 태어날 둘째 아이도 할머니가 생겼다며 좋아해요.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어요. 민준이는 법적으로도 안정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수진이와도 더 깊은 가족애를 나누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도 늘어났으니까요. 지금도 부엌에서 민준이가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부르네요.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예요. 알았다. 우리 손자야. 금방 해줄게. 민준이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아요. 엄마는 저를 낳아주셨지만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진짜 부모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손자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재혼을 고민하시는 며느리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제 나이 72세의 중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친구들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민준이가 저를 젊게 만들어줘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해요. 민준이가 어젯밤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이야기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행복해졌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가족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으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수진이가 그랬고, 민준이와 성민 씨가 그렇고, 곧 태어날 새 손자와 저도 그럴 거예요. 오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야기 속 할머니와 손자가 나눈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생에는 할머니 아들로 태어날게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씻기듯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족은 매일의 선택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돌봐주고 지켜주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사연 속 주인공은 법적인 문제, 세상의 편견, 그리고 긴 세월의 무게 속에서도 손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민준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자랄 수 있었고 또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가족이란 꽃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속삭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한 편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